안녕하세요. 정치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전 장관 국회의장으로 어떻습니까? 박찬대 의원 단독 출마에다가 99% 거의 확정된 분위기인데 원내대표로 어떻습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추미애 전 대표가 국회의장이 되길 바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도 본인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원내대표 공약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추미애 전 장관께서 정성호 의원이 김건희 특검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거 엉뚱한 소리다. 이채 양명주가 의제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거든요. 박찬대 의원도 이틀 전에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JT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영수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혜병 특검법 수용 등의 정치적 의제를 협상 대상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공보국이 이 보도에 대해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의제를 후순위로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젯밤 늦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국민 3분 중 2분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으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즉 민생지원금하고 최혜병 특검은 지금으로 봐서는 회담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의제에 넣느냐 마느냐는 어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굳이 영수회담 의제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도 욕 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 먹으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추미애 전 장관하고 박찬대 의원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오는 보도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냥 사실관계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을 의제로 올리느냐 마느냐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립으로 갑니다. 솔직히 영수회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민생이 중요한데 특검을 그 자리에 왜 올리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번에 낙선한 국힘 얘들은 벌써 정신 차렸어요. 흐린 눈이 금배지 날아가니까 선명해졌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이러죠. 마찬가지로 저도 영수회담을 한 해 만에 희망고문 받고 싶지 않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윤석열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낙선한 국힘 의원들 모아놓고 점심 먹었습니다.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유이동 정책위 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의용 수석 대변인 약 50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불출마까지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 지역구에 후보 냈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90명 당선됐으니까 낙선자만 164명이란 얘기인데 그 중에 50명 왔다는 얘기예요.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갑니다.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찬 참석자 중에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몇 개만 옮기자면 장인 노무현의 지역구인 종로에서 곽상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최재형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부산 진갑에서 부산 북갑 험지로 차출당해 전재순 후보에게 완패한 5선의 서병수는 대통령이 너무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떨어지고 저런 소리 하면 뭐예요? 아닌가? 떨어졌으니까 면전에서 저 소리 했겠죠? 윤석열 면전에서 이런 얘기할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근데 낙선한 의원들의 본심은 오찬 후 언론과 이뤄진 익명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정권 심판론 때문에 싸그리 후보들이 전사했다.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게 대통령의 커다란 변화나 자기 쇄신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신호는 아닌 것 같다. 쇄신하겠다는 말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걸 할 사람도 아니다.
떠나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격. 거길 뭐하러 가느냐. 별로 얘기할 기회도 없을 텐데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그런 일은 못한다.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낙천자들을 챙겼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뒤늦게 반란표 던지지 말라고 부른 거 아니겠느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핵심을 짚은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윤석열 뼈 때리는 겁니다. 이게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지능이 오르잖아. 다음 달 5월 2일 최혜병 특검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영수회담 제안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 표심에 물타기 하겠다는 거죠. 또 이렇게 국힘 낙선자들까지 챙기는 거. 어쨌든 한 달 남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표결을 이 사람들이 하니까 반란표 막으려고 하는 쇼라고 보는 게 정설이라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이 수작 부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윤석열이 민생 지원금만 받는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이 좀 애매해지지 않나요? 윤석열이 민주당 제안에 아예 응답을 안 한 건 아니니까 판 깨고 나오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급하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을 안 올린다는 얘기에도 부글부글한데 만약에 최혜병 특검까지 빠지면 이게 좀 많이 그럴 것 같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의심치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 머릿속에 든 오직 한 가지 생각은 민주당에 화해하는 척하고 국힘 낙선 의원들 챙기면서 최혜병 특검만은 막겠다. 제가 그래서 느낌이 더 왔던 게 뭐냐면 윤석열이 오늘 낙선 의원들과 오찬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뜻인데 이미 죽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기가 차지. 그래서 21대 국회 피날레는 최혜병 특검 표결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해병대 수사외압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점,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대체 뭐길래 겨우 투스타를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줘야 하나. 이게 진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하고 결이 같아요.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김건희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냐. 그 질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임성근이 대체 뭔데? 너무 궁금해.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간에서 떠도는 얘기들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간에 떠돈다고 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군번 숫자에 2,000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임성근 사단장 군번 당연히 모릅니다. 대략 3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성근의 친척 중에 검찰 고위 간부가 있다는 소문이에요. 이 얘기는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박주민 의원이 제보를 받았고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성근 사단장의 친척이 검찰 고위 간분이 아니냐. 이 부분은 솔직히 법조 출신 기자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박주민 의원에게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나와 팩트체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따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틀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런 2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성근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 검사장이에요. 만약에 임성근의 검사장 사촌 동생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2번째는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노영희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발언의 뉘앙스상 그건 아닌 것처럼 들렸고 임성근이 수사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임성근을 보호했다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임성근 구하기와 도이치 주가 조작을 두고 딜을 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말을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최혜병 수사 외압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 이것도 정말 쉽게 이해가 되죠. 3번째는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 정부 대응이 진짜 바보들 수준이었잖아요. 장애가족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현장을 구두 신고 오지 않나? 왜 미리 빠져나오지 못했지? 이런 발언에다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지시했다는 비판이 있자 한덕수가 대통령 자택이 청와대 벙커 수준이라는 개소리를 하지 않나
이번에 동두천, 양주, 연천, 을에서 당선된 김성원 국힘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망언을 해서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8월인데 9월에 흰남노가 또 올라온 겁니다.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7명이 또 사망했어요. 이때 여론의 방향을 돌린 것이 임성근 사단장이 지휘한 해병대 1사단이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포항에서 인명구조 탐색 작전을 벌여가지고 주민 27명을 구조한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돼서 언론을 도배했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윤석열이 정말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포항에 직접 내려가서 임성근 사단장을 치하했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임성근이 이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최해병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임성근의 공명심 때문이잖아요. 슈트 안에도 빨간색 추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 입고 작업, 이게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공을 세워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군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 발생한 것. 이게 보스 기질이거든요. 내 밑에 사람은 잘 챙겨요? 근데 내 사람 아니면 배척합니다.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진짜 꽤 많고 평들이 좋아요. 그 보스 기질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보스 기질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신세예요. 물론 세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해병대 수사위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왜 윤석열이 겨우 투스타 소장을 그렇게까지 보호하려 했을까? 그 와중에 이종섭은 아무것도 모르고 수사 보고서에 결재까지 해줬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의구심들은 특검이 통과되면 말끔히 해소가 된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뒤늦게 반란표 던지지 말라고 부른 거 아니겠느냐. 국힘 낙선 의원도 아는 사실이니까 영수회담에 너무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